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시아인이라니. 감히 내 눈앞에서 이런 허접한 위조 여권을 들이밀다니. 겁도 없군. 두바이 국제공항의 최고 보안 책임자 카림. 그의 차가운 조롱이 좁고 삭막한 취조실을 날카롭게 울립니다. 두려움에 떠는 여성의 얇은 손목에 기어코 차가운 수갑을 채워버리며 그는 자신이 또 한 명의 멍청한 범죄자를 잡아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여권 따위는 아무런 힘도 없을 거라 한껏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 오만한 미소가 새하얀 공포로 무너져 내리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무시무시한 불벼락이 이 오만한 경찰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건드린 자의 처참한 최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카림 알만수르입니다. 중동의 핏줄이자 세계의 교차로라 불리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최고 보안 책임자라는 자리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내 매의 눈을 거쳐가는 승객만 하루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범죄자를 솎아내는데 완전히 도가 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 심지어 관자놀이에 맺힌 땀방울 하나만 봐도 그가 속옷 밑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지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거대한 공항의 질서와 법은 오직 내 손끝에서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 세계의 승객들로 바글거리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환승구역 보안데스크에서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신분 도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불법 승객을 하나 붙잡아 두었다는 부하 직원의 다급한 보고가 들려옵니다. 저는 책상에 발을 올린 채 마시던 커피를 느긋하게 내려놓고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데스크를 향해 걸어갑니다. 위조 여권이라니. 내 앞에서는 얄팍하고 구역질 나는 삼류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단 1분 만에 자백을 받아내주리라 코웃음을 치며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데스크 앞에 상황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내 앞에는 짙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어깨까지 찰랑이는 금발머리에 깊고 파란 눈동자, 훤칠한 키와 하얀 피부까지 누가 봐도 완벽하고 전형적인 북유럽 사람의 외모입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 내게 건넨 그녀의 여권은 황당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금빛 무궁화 국장이 선명하게 박힌 짙은 녹색의 한국 여권입니다. 이름이 안나 베버.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한국인이라 오늘 아주 수준 낮은 코미디를 보는군. 저는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내립니다. 요즘 위조범들은 머리가 텅 빈 건지 아니면 두바이 공항의 보안을 동네 놀이터 수준으로 얕보는 건지 기가 찹니다. 최소한 머리색이라도 검게 염색하는 성인은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꺼운 한국 여권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아주 차갑고 고압적으로 묻습니다. 이 허접한 장난감이 정말 당신 여권이 맞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자신은 5년 전에 합법적으로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가방을 뒤적이더니 한국 정부의 로고가 찍힌 귀화 허가서며 주민등록증이며 알아볼 수도 없는 한국어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서류 뭉치를 잔뜩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그 태도에 오히려 내 심기가 날카롭게 긁히며 불쾌감이 치솟아 오릅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대충 불빛에 비춰보고는 쓰레기 취급하듯 책상 위로 툭 던져버립니다. 요즘 뒷골목 위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따위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듭니까? 설령 이 서류가 진짜라고 100번 양보해쳐도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잘 살고 우월한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제 발로 걷어차고 저 멀리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요? 그것도 자신의 원래 이름인 안나를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쓰면서 말입니다. 이건 100% 불법 체류나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신분을 위조한 국제 범죄 조직의 수법이 틀림없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여권이라면 그냥 통과시켰겠지만 아시아 변방의 여권을 들고 내 앞에서 뻣뻣하게 구는 꼴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국인이라면 지금 여기서 한국 노래라도 불러보든가
아니면 그 잘난 한국의 역사를 내 앞에서 줄줄 외워보란 말이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몰아세웁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진 안나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웹사이트까지 보여줍니다. 자신이 서울의 첨단 생명공학 연구원이라고 애타게 항변하지만 내 귓가에는 그저 잡범의 뻔뻔한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내게 반항하며 논리적으로 따져들수록 내 안에 알량한 권력욕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감히 두바이 최고의 보안 책임자인 내 완벽한 직감에 토를 달고 가르치려 드는 이 오만한 금발 여자를 오늘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결국 저는 뒤에 선 부하 직원을 향해 턱짓을 까딱합니다. 서늘하고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안나의 얇고 하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가차없이 채워집니다. 찰칵.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며 참담한 공포로 물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봅니다. 저는 그 겁먹고 무너진 얼굴을 내려다보며 짜릿한 권력의 승리감에 흠뻑 도취됩니다. 수많은 전 세계 여행객들이 오가는 밝은 환승구역 한복판. 호기심 어린 시선과 웅성거리는 수군거림 속에서 안나는 수갑을 찬 채 흉악한 범죄자처럼 질끌려 취조실로 향합니다. 사람들의 핸드폰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취조실 문이 굳게 닫히고 저는 책상 너머로 그녀를 한껏 조롱하듯 쏘아봅니다. 어디 아시아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 여권 따위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었느냐고. 당신 같은 가짜 한국인을 그 나라가 과연 눈길이나 줄 것 같냐고 낄낄대며 짓밟아줍니다. 그녀는 수갑이 파고든 손목을 움켜쥔 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입니다. 완벽하게 내 발밑에서 통제되는 상황. 저는 이 유쾌한 권력놀이에 흠뻑 취해 앞으로 내 목을 조여올 그 거대하고 끔찍한 파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굳게 닫힙니다. 창문 하나 없이 서늘한 공기만 맴도는 이 고립된 방 안에서 이제 모든 통제권은 완벽하게 제 손안에 있습니다. 맞은편 낡은 철제 의자에 웅크리듯 주저앉은 노란 셔츠 차림의 금발 여자는 차가운 수갑에 결박된 두 손을 무릎 위에 위태롭게 모은 채 가늘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겁에 질린 모습을 아주 느긋하고 만족스럽게 감상하며 그녀가 아까부터 진짜라고 애타게 들이미는 귀화 서류와 신분증들을 책상 위에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흩뿌려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소. 잘난 유럽 선진국에서 태어나 독일 여권만 쥐고 있어도 세상 무서울 게 없을 텐데 왜 굳이 아시아 변방의 조그만 나라 국적을 위조까지 해가며 가지려 한단 말이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저는 팔짱을 낀 채 조롱 섞인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자 그녀는 수갑이 파고들어 붉게 달아오른 손목을 움켜쥐고는 눈물이 그그렁하게 맺힌 파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또렷하고 완벽한 한국어로 자신의 진심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위대한 나라이며 사람들의 정이 넘치고 자신은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핵심 연구원이라고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영만리 타국을 자신의 진짜 조국이라 부르며 눈물로 항변하는 그 절박한 모습에 저는 그만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고 맙니다. 한국이 그리 위대하다니요? 제 머릿속의 대한민국은 그저 아시아 지도 구석에 붙어 있는 조용한 동양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 나라에 유럽 엘리트가 미치지 않고서야 제 발로 찾아가 국적을 바꾼다는 건 삼류 소설에서도 쓰지 않을 억지 설정입니다. 저는 조소를 머금고 그녀 앞으로 바짝 몸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진짜 한국인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직장에 전화를 걸어보시오. 어디 그 대단한 거짓말이 얼마나 갈지 내 똑똑히 들어줄 테니. 저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명함에 적힌 서울의 연구소 번호를 거칠게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바꿉니다. 뚜루르 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두바이 공항의 보안 책임자 카림 알만수르라 밝히며 안나 베버라는 여자가 그곳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캐묻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한국인 직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안나 연구원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인증한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최고 핵심 인재입니다. 지금 유럽의 국제학회 발표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귀중한 연구원에게 무슨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순간 제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대한민국의 귀중한 연구원이라고요? 예상치 못한 단호한 답변에 아주 잠깐 흔들리지만 이내 저는 픽 웃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같은 범죄 조직원들끼리 서로를 감싸고 도는 입맞춤일 게 뻔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듯한 유령회사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가짜 전화 응대를 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요. 저는 동료들의 굳건한 증언조차 거짓으로 치부하며 그녀를 향해 더 짙은 절망을 선사합니다. 범죄자들끼리 미리 짜둔 어설픈 연극은 아주 잘 감상하오. 하지만 이따위 전화 한 통으로 내 완벽하고 철저한 수사를 멈출 수는 없지.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취조실 벽에 걸린 시계는 어느새 안나가 타야 할 서울행 비행기의 이륙 시간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비행기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수갑찬 손으로 짙은 녹색의 항공 여권을 꽉 움켜쥔 채 왜 자신이 진짜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서럽게 오열합니다. 저 보잘것없는 초록색 수첩 쪼가리가 대체 뭐라고 저토록 가슴에 품고 우는지 제 오만한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취조실을 가득 채우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예리한 직감이 결국 또 한 명의 교활한 범죄자를 잡아내어 불법 출국을 막아냈다는 아찔한 승리감에 온몸이 짜릿하게 달아오릅니다. 저는 바닥에 고개를 떨군 그녀를 향해 오만방자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당신을 구원해 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소. 방금 전 당신의 그 알량한 한국 대사관에 형식상 신원 조회 요청을 보내놓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감히 그 작은 나라가 당신 같은 가짜 국민 하나 구하겠다고 이 두바이 공항의 최고 권력인 나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을 것 같소? 저는 그녀를 캄캄하고 축축한 절망 속에 철저히 내버려둔 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어깨를 으쓱이며 취조실을 당당하게 빠져나옵니다. 비행기도 놓치고 수갑까지 찬 채 철저히 짓밟힌 저 금발의 이방인은 이제 완전히 내 처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제 완벽한 승리입니다. 감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하고 무서운 나라가 자신의 소중한 국민을 건드린 대가로 내게 어떤 상상조차 못할 핏빛 지옥을 선사하게 될지 이 무지하고 오만한 두바이 공항의 제왕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취조실의 묵직한 철문을 쾅 닫고 나오며 제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가시질 않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아까 마시다만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완벽하게 범죄자를 잡아냈다는 알량한 승리감에 한껏 도취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바이 공항의 제왕은 바로 나이며 아시아 변방의 초록색 수첩 따위는 제 권력 앞에서 짓눌린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죠. 바로 그 순간 제 책상의 직통전화가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내며 울려댑니다. 평소에는 어지간해서는 울리지 않는 공항보안본부장의 긴급 회선입니다. 느긋하게 수화기를 들어올린 저는 다음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몸을 굳힙니다. 카림, 너 지금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른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본부장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아주 형편없는 아시아 여권 위조범 하나를 잡아넣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본부장이 숨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며 말을 자릅니다. 위조범? 내가 방금 수갑 채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방금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 서한이 날아왔어. 당장 외교부 장관까지 나설 기세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발밑에 까마득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일개 위조범, 아니 일개 귀화자 하나 때문에 공항 최고위층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본부장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당장 대사관 영사와의 3자 통화 라인을 연결해버립니다. 뚜 하고 짧은 신호음이 울린 직후 스피커폰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슬퍼런 한국 여성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두바이 공항 보안 책임자 카림 씨, 맞습니까? 저는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김민지 영사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립니다. 그렇소만. 지금 우리가 구금한 여자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전형적인 유럽인인데 안나 베버 씨는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품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영사의 벼락 같은 외침이 제 궁색한 변명을 무참히 토막내버립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관리하는 국책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며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학회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외모가 당신의 편견에 맞지 않는다는 얄팍한 이유 하나만으로 죄 없는 우리 국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탈색되며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귀중한 인재, 정부지원연구원, 방금 전 취조실에서 노란 셔츠 차림으로 눈물 흘리며 애원하던 그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 모두 한치의 거짓도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단순한 여행객 한 명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존심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겁니다. 영사의 분노에 찬 경고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목덜미를 깊숙이 파고듭니다. 단지 피부색과 눈동자색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를 외면할 줄 알았습니까? 그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와 똑같은 피가 흐르는 한국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의 수갑을 풀고 정중히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즉각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적 단절로 비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모욕한 자에게 단 한 줌의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1분의 시간도 더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즉각 석방하십시오.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매몰차게 끊깁니다. 제 손에 들린 수화기가 덜덜 떨리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콧방귀 끼며 무시했던 대한민국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파란 눈의 귀화, 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시간도 안 되어 국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불벼락을 내리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호랑이인 겁니다. 제가 책상 위에 쓰레기처럼 집어던졌던 그 짙은 녹색 여권은 얄팍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가 자국민의 등 뒤에서 버티고 서서 쏘아붙이는 무적의 방패이자 압도적인 무기인 셈입니다. 카림, 당장 가서 그 여자분께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공항 전체가 박살난다고. 본부장의 절망적인 절규가 무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방금 전까지 이 공항을 지배한다며 떵떵거리던 제 알량한 권력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거대한 국격과 분노 앞에서 한 줌의 모래처럼 허망하게 흩어지고 맙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갑 열쇠를 움켜쥔 채 사색이 된 잿빛 얼굴로 안나가 갇혀있는 취조실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그토록 멸시하며 쾅 닫아버렸던 그 철문이 이제는 제 목숨줄을 쥔 가장 두려운 심판의 문처럼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을 부서질 듯 열어젖힙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제 모습에 낡은 철제 의자에 웅크려 있던 안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쥐잡듯 몰아세우며 기세등등했던 저는 이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수갑 열쇠가 미친 듯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 알량한 두바이 최고 보안 책임자의 자존심 따위는 바닥에 내팽개친 채 허리를 90도로 꺾어버립니다. 베버 연구원님, 아니 한국의 귀중한 안나 선생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굴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얇은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을 황급히 풀어냅니다. 찰칵. 수갑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하얀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보는 순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의 시퍼런 경고가 귓가를 때리며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이번 다음 서울행 1등석 비행기는 저희 공항 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즉시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편히 쉬고 계시면 제가 모든 수속을 다 밟아놓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했다고 제발 외교 문제만은 막아달라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조롱했던 입술로 이제는 제발 살려달라며 침을 튀기고 있는 제 꼴이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붉어진 손목을 조용히 어루만질 뿐 제 비굴한 호의를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의 그 역겨운 호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 비행기는 제가 알아서 다시 끊고 조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 여권이나 당장 돌려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공포나 눈물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열한 폭력을 휘두른 자를 향한 싸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죠. 저는 서류 뭉치 사이에서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쥐려 했던 짙은 녹색의 한국 여권을 찾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립니다. 덜덜 떨며 내미는 제 손에서 여권을 받아든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 초록색 수첩을 자신의 가슴에 소중히 품어 안습니다. 안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을 향해 당당히 걸음을 옮깁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 부하 직원들도 이미 상부의 불벼락을 전해 들었는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길을 틉니다. 방금 전까지 수갑을 찬 채 구경거리로 전락해 고개를 숙이고 걸어왔던 그녀는 이제 그 어떤 국빈보다도 고고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두바이 공항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환승구역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여자,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빼낸 엄청난 핵심 인재래. 세상에, 저 짙은 녹색 여권 하나에 나라 전체가 움직였다고? 그 경이로움에 찬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집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분명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유럽의 이방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둘러싼 공기마저 선진국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격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텅 빈 취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뒹구는 쇠수감만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제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이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할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모욕한 죄로 평생을 끔찍한 외교적 심판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할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귀화자일지라도 단 한 번 자신들의 품에 안은 국민이라면 1초의 망설임 없이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 완벽하게 보호해내는 무서운 나라. 얄팍한 서양의 잣대와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던 저의 천박한 편견은 진짜 인류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뼛속까지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라고 콧방귀를 뀌었던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끔찍한 공포와 뼈저린 후회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쥐고 맙니다. 대한민국, 그 무섭고도 위대한 나라의 이름이 제 평생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처럼 깊숙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